자,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보통 우리 카피라이트라고 많이 쓰죠. 카피라이트 만약에 2020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재테크 과외죠. 재테크 과외. 그리고 보통 여기에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쓰죠. 이게 올바른 표기 방식이에요. 카피라이트 2020. 그래서 저작권은 누군가가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 라는 무방식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CROC, 거기에 가서 자기의 뭐 출판이라든가 자기의 음악 아니면 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 한국 저작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협회라든가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라든가 저작물 저작권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저작권에는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권리가 있는데, 이게 첫째가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미지도 쓰고 음악도 쓰고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지급명령 소송장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다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 저작권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합의금을 노리는 이런 업자들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급명령 소장을 받으면 일단 놀라게 되고 일단 뭉개요. 신경을 안 쓴다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이의 신청이라는 거, 네 글자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해야만이 민사적으로 합의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급명령 소장을 받으면 놀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인접권이라는 거는 실제 저작 인격권, 즉 명예나 어떤 인격, 이거는 뭐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하고 관련된 거 요 재산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전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고, 이런 원작적인 거를 갖다가 배포하는 거, 방송하는 거, 복제하는 거, 이런 게 다 돈이에요. 음악 저작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악 저작권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한 4명이서 나눠 갔는데, 첫째가 저작권자가 있죠. 저작권자. 이게 이제 원래 원작자, 작사, 작곡가들. 이 사람들이 보통 1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권, 가수나 연주자가 있죠. 가수. 이 사람들이 한 5%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제작사죠. 여기가 인접권이에요. 인접권. 배포권이죠. 그래서 여기 제작사, 뭐 SM이나 뭐 JYP 뭐 이런 데죠. 여기가 5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권 해가지고 보통 멜론이나 뭐 벅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한 35%를 가져가는데, 이제 오늘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최근에 이 저작권과 관련을 해서 아이유의 저작권을 한 500명, 1000명한테 이걸 쪼개서 팔아요. 그래서 그 저작권 쪼개진 걸 갖다가 개인이 사는 거죠. 그럼 사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유의 그 노래의 한 음원에 대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유 노래가 방송이나 라디오나 뭐 멜론이나 이런 차트에서 많이 나오면 저작권료를 받겠죠. 원작자가,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료를 함께 쉐어하는, 공유하는, 이게 최근에 저작권 음원 공유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뮤직코인이에요. 방송에서도 많이 하던데, 뮤직코인. 이 방송이 많이 되면 저작권료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럼 나도 많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이 음원이 떨어질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러면 유저들, 이걸 산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옥션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 저작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최초 산 가격의 6%를 미니멈으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실제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가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아주 자그마한,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이게 이제 수익이 들쭉날쭉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가 30,000원, 50,000원이 돼가지고 내가 한 100만원 내에서 곡을 예를 들어 한 20곡을 샀다. 근데 그 중에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한번 떴다. 리메이크 됐다. 아니면 뭐 역주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막말로 뭐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원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 저작권료가 올라가면 내가 많이 사주면, 비싸게 사주면 그 돈의 50%가 또 저작권자한테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어떤 창작 활동을 해서 더 좋은 또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직코인의 기본적인 수익은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보통 매월 받는 배당이 있고, 매주 받죠, 매주.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있어요. 그래서 옥션에서 이 노래를 경매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세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뮤직코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옥션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10,000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노래가 뜰 것 같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경매이기 때문에 3일 동안 경매를 시작합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해요, 그 노래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20,000원에 했는데 갑자기 경매 마감 때 막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경매를 만약 500주 했는데 내가 만약 600번째 가격이 됐다. 그럼 나는 이제 나는 유찰되는 거지. 나는 못 받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경매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경매라는 방식과 양도라는 방식이 마치 주식과 부동산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매는 약간 부동산이죠. 그 다음 유저 간에 사고 파는 거는 주식이죠.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식과 부동산의 뭐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테크 테스터가 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창작권자가 사후에 70년간 이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조그만 것도 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저작 권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한 그런 창작물도 보호를 받으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뮤직코인과 같은 이런 어떤 재테크, 유사 재테크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보통 평균 12%가 났대요. 12.4%가 2018년에 났다고 하는데, 한 12%대 되면 은행이 한 6배 정도 되니까,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은행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저작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뮤직코인이라는 이 회사가 없어져도 저작권이라는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내가 확실하게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뜨면 더 큰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